자, 보자 얘들아.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쭉 하고 있는 게 기체 관련해서 이제 맨 처음 했던 게 요거고요, 그죠? 요거 기억나죠? 그리고 그 다음 했던 게 바로 요거. 그래서 RMS 스피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근, 평균, 제곱, 속력.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요래 한 다음에 루트. 그래서 뭐 3은 뭐 숫자고요.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 M은 분자량이었죠.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 계산을 할 때 이거 뭐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단위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단위. 그 단위 실수하면 완전 나가리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거 명심하시고 자, 오늘은 요 이후 그 다음 내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지금 하는 내용 이건 이제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 다 나와. 그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다 나와.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내가 대단한 게 안다는 게 아니고 화학 배우면 무조건 배우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뭐냐? 바로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우선 뒤에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이건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스피드는 속력, 디스트리뷰션은 분포. 그래서 이제 속력 분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앞에 붙은 이 두 이름은 대문자로 쓴 거로 보아 고유명사겠네요. 아시겠죠? 바로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두 명의 물리학자 이름을 한꺼번에 쓴 겁니다. 앞에 붙은 맥스웰은요, 혹시 지금 물리 시간에 전자기학 배우고 있나요? 배우고 있어요? 배웠어요? 뭐 가우스 법칙 뭐 이런 거 배웠어요? 배웠어요? 아, 그런 거 할 때 그 아마 지금 배우고 있는지 아마 좀 다음 과정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전자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배웠어요? 아, 옛날에 배웠어요? 대단하다. 난 잘 모르는데. 요, 현춘 대단해요. 맥스웰 방정식. 왠지 현춘이 맥스웰 같은데요? 아, 다 했어요. 근데 왜 다른 애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리야? 맥스웰 방정식 했어요? 봐, 쟤는 지금 아리는 지금 별 반응이 없잖아요. 아리야 화났어요? 아,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 아니죠? 그래요? 네. 그래, 하여튼 물론 시간에 열심히 배우시고 가겠죠? 배우시고. 그 맥스웰의 그 전자기학 방정식의 그 양반 그 맥스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사람은 볼츠만이라고. 볼츠만은 누구 할 때 얘기했었냐면 볼츠만 상수할 때 얘기했었죠. 곧 이거하고 연력학으로 넘어갈 텐데 연력학과 관련된 것 중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한 물리학자가 바로 볼츠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업적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가 콜라보레이션 직접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니고 맥스웰의 결과와 볼츠만의 결과를 가져다가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짬뽕해서 수식 하나를 만든 거야. 그래서 얘를 그 두 사람 이름을 따서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그 유명한 MB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 분포. MB. 갑자기 가슴 속에 그분이 훅 들어오시네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면서 약간 가슴 속에 뭔가 울렁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 여러분 그 MB 아시죠? MB 아시죠? 네, 우리나라의 그 위대하신 정치인, 우리나라의 위대하신 정치인 MB 아시죠? 그 위대하신 MB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말 경사스럽게도 사면되시었죠? 무슨 사면되시었죠? 정말 위대하신 정치인께서 이렇게 이제 위대한 4대강 산업을 해주신 위대하신 MB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면이 되셔서 이 뭐냐면은
이 한 시민으로서 정말 하여튼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어. 하여튼 우리 각하께서 건강하시기를 알겠죠? 건강해서 그 다음 소송도 잘 대비하시기를. 이게 사면 되셨죠? 사면 되셨는데 우리 그 각하께서 걸려 있는 소송이 한 10대 개 돼요. 다 해서 한 소송이 10대 개 되는데 그 중에 앞에 한 두어 개로 지금 감옥에 가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사면이 된 거예요. 그 나머지 뒤에 7, 8개 남은 거 있죠. 이거에 따라서 걱정입니다. 아시겠죠? 걱정입니다. 우리 또 위대하신 각하 건강을 생각해서 연세도 많으신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밤에 코 골다가 무호흡증 오시는 우리 그 각하께서 그 생명이 위독하신데 각하께서 또 이제 감옥에 가실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난 안비각하를 존경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내가 뭐 폄훼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네.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다 날아갑니다. 저 어찌됐건데. 네. 하여튼 뭐 별의 별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카메라 꺼야 됩니다. 카메라 꺼야 됩니다. 네, 우리 MB 각하에 대한 위대하신 업적을 말씀드리기에는 3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각하와 관련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만 갖는 걸로. 그렇죠? 그 다음 소송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정권 하에서는 그 소송이 진행되진 않겠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정권이 어떻게 더 바뀌면 여기서 내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바뀐다 안 바뀐다 하는 거니까 뭐 예, 내가 뭐 어느 쪽을 편든다 그건 아니고요. 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으면 그 이후에 소송이 또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알겠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갑자기 그분께서 내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셨네요. 자, 어쨌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우선 M 있죠? M. 자, M은 딱 봐도 이제 뭐냐면 그 입자의 질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 분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입자의 질량을 M이라고 쓴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뭐 4, 파이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뭐 3.14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돼 있고 KB, KB는 뭐였어요? KB 볼트만 상수였죠. 그 다음에 대문자 T로 쓴 건 뭐겠어요? 당연히 또 계속 쓰던 문자예요. 뭐예요? 온도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E라고 하는 게 그 자연 로그의 그 지수 E 그거 아시죠? 배운 거 있죠? 그래서 왜 대략 값이 어느 정도더라? 2.6인가? 2.7 정도, 2.713, 716인가 뭐 그 정도죠. 2.7 정도 되는 그 녀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지수항으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V가 뭐냐면 그 입자의 해당 속력인 거예요. 그 속력을 V로 하는 어떤 함수입니다. 그런데 그 함수의 의미가 뭐냐? 버르버르버르버 그 입자가 해당 속력을 나타낼 확률을 F로 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전문 용어로는 통계학 용어로는 확률 밀도 함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여하튼 뭐 4, 파이, K 이런 건 다 상수고 뭐 온도가 주어져 있고 그 입자의 질량이 주어져 있으면 그 입자가 예를 들어서 100m/s로 달려갈 확률이 얼마지를 알고 싶다면 이 수식에 뿅뿅 놓고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식 자체는 꼬불꼬불해 어려워 보이지만 저 의미가 저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 수식이 나오게 되는 유도 과정이 있겠죠. 그 유도 과정은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그건 이제 매우 산수적이고 물리학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계산했나 보다, 그럼 저 수식이 있으면 저런 의미가 있나 보다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 알겠죠? 그래, 좋아. 춘영이 이렇게 뭐 이렇게 배시시한 미소를 왜요? 정말요? 아이 참네. 고마워요. 내가 좀 한기염하죠. 준혁이 참. 자 보자. 자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제 수식 자체로 놓고 보면 이게 너무 이제 산수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쟤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래프로 표현하면 좀 가시적으로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그야말로 이제 뭐냐면은 수학적인 테크닉을, 여기 수학적인 테크닉이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미분이죠. 미분을 이용해서 저 녀석의 함수 모형을 개형으로 그린 거야. 그 그린 결과가 요래 된다니. 짜잔. 짜잔. 좀 더 뺄까? 짜잔 해서 X축의 속력 V를 Y축의 그 확률 F를 이리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저 녀석을 그림으로 기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뭐 어떻게 수학자들이 막 그렸겠지? 그럼 그 결과가 짜자자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의 알겠죠?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러면 저것의 의미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F0은 0입니다. F0은 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0 넣으면 0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죠. 다 곱하기로 돼 있는데 0 넣으면 0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0,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의 속력이니까 속력은 음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건 다 양수로만 표현되는 거지. 정의역이 다 양수야. 그럼 이때 여기서 어디서 출발한다? 0,0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함수가 저러니까 뭐 당연히 0,0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를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왜 저렇게 함수를 0,0에 항상 지나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바로 분자들끼리는 끊임없이 들이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서 있는 분자가 없다는 뜻일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함수가 0,0에서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냠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2 최대 속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 속력이니까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체 분자가 얼마나 더 빠를지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 하면은 빛의 속도보다는 속력보다는 느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유한한 값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경험에 의하면 빛의 속력은 인간에게 있어서 거의 어떤 속력이에요? 무한의 속력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속력까지 갈 것도 없고 하여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속력보다는 항상 더 빠른 속력의
기체 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계속 찔찔찔찔찔찔찔찔찔찔 수렴해 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찔찔찔 수렴해 간다. 그 다음 세 번째 저 아래쪽 총 면적은 얼마일까요? 저 그래프의 아래쪽 총 면적은 얼마일까요? 총 면적은 1입니다. 자, 여기서 저 1의 의미는 왜냐? 바로 전체 확률인 거예요. 저 그래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속력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그랬죠? 어떤 속력이 나타날 확률. 그럼 그 확률을 다 더한 게 아래쪽 면적이잖아요. 그럼 전체 확률은 항상 다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죠. 그런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4. 여러 평균 속력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가 average speed. 우리말 번역은 그야말로 산술 평균 속력이고요. 표기할 때 V바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V바 바바바 의미가 뭐냐? V1, V2, Vn 해서 요거 이게 산술평균 속력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이게 값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었냐면 8kBt over 파이m의 루트 절이 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유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유도를 하진 않았는데 우선은 그냥 외워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외워놓도록 합시다. 사실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V바는 정의상 이겁니다.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V 곱하기 FV dV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FV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입니다. 맥스웰 볼츠만 분포는 기본적으로 확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확률을 그 속력에 곱해요. 그걸 정지에 있는 놈부터 무한히 빠른 놈까지 싹 다 더한 게 그게 산술평균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은 나중에 수학 시간이나 통계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FV 요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V를 한 번 더 곱한 거야. V를 한 번 곱해서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하면 진짜 이게 나오게 돼 있다고. 알겠죠? 근데 뭐 1학년 때는 뭐 굳이 저거를 계산해 보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저런 의미다 혹은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외우면 됩니다. 준이가 있죠? 그 다음 평균 속력 중에 에이 현준 왜요? 응? 왜? 현준아 왜? 응? 왜?
그래. 현준이 또 뭐 사랑스러운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어? 그래요?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도연이가 보고 싶다거나 뭐 고개를 숙이는군요. 자, 그래. 자, 보자. 그래. 여기 해주신 분이 있어요. 다 수거해서 이렇게 다 세탁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 두면 돼요. 여기 두면 그냥 수거해서 가세요. 하여튼 그러다. 이게 공공장소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직원을 또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청소를 다 하는 건 좀 힘들고, 이게 업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외부 업체가 있어서 그런 걸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청소만 전담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해주시면 돼요. 네. 뭐 대가를 지불하고 하면 되는 거죠. 뭐 다 그렇게 합니다. 네, 뭐 하여튼. 네. 알겠죠? 네, 뭐라? 그게 우리가 그런 상상도 못할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렇게 산술평균 속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유 지우면 실선. 으이씨.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두 번째는 약간 어디가 됐을까? 두 번째는 RMS 스피드가 있었죠? 기억나요? 저 RMS 스피드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요. 기억날란가 모르겠네. V1의 제곱, V2의 제곱, Vn의 제곱 한 다음에 다시 n으로 나눠서 루트를 씌운 거죠. 기억나요? 그리고 얘는 증명도 했었죠. 저번 시간에 나 같은 경우는 구형의 그릇에 놓고 쟤를 증명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다? 3kt over m의 루트였어요. 아시겠죠? 당연히 이 수식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에버리지 스피드하고요, RMS 스피드가 각각 이렇게 된다 정도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사실은 이 RMS 스피드, 이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얘는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v 제곱에 fv를 곱해서 dv를 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나옵니다. 원래 수리적으로는 저렇게 구합니다. 이제 그거를 통계적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는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계산을 했던 거죠. 알겠죠? 근데 뭐 저런 통계학적인 표현, 통계학적인 표현이라는 게 뭐 요 표현이나 요 표현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고요. 우선은 요거 외우면 되겠지? 외우면 돼. 그럼 이때 얘하고 얘를 저기에다가 표시하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 대략 듀듀듀듀듀듀 이쯤입니다. 그리고 듀듀듀듀듀 대략 이쯤입니다. 아시겠죠? 자, 딱 봐도 이게 더 숫자가 더 커요? 이게 더 숫자가 더 커요? 어디가 숫자가 더 커요? 자, 파이가 3.14잖아요. 8을 나누기 3.14. 3을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더 커요? 여기도 크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스피드보다 RMS 스피드가 조금 더 빠른 거예요. 알겠죠?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표현하면 대략 이 정도. 알겠죠? 준현이 진짜. 좋아. 자, 참고로 자, 여기 줄게요. 해준다잉?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참고로 또 뭐가 있냐면 더
most probable spe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e most probable speed. 자,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최빈 속력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most는 그 비교급 최상급 나타내는 뭐 그놈이고요. probable은 왜 있음직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the most probable이니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빈도수가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걔를 이제 또 말을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VMP 이렇게 써요.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 확률이 가장 큰 속력을 뜻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여기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확률이 가장 큰 속력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확률 있죠? 얘를 속력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그 속력 자리에다가 most probable 속력을 넣어주면 그게 0. 이런 조건을 만족해주는 속력을 찾으면 저 확률이 가장 큰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계산한 그 결과는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2 kBT over m 이 정도 값을 갖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는 most probable speed, average speed, RMS speed 이런 것들이 저렇게 표기가 돼요. 각각의 의미는 저러하고요. 알겠죠? 그러면 각각의 차이가 뭐냐? 차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확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구체적인 값들이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알겠죠? 루트 3 하면은 1.7이고 루트 2 하면 1.4잖아요. 그럼 뭐 그놈이 그놈인 거지. 몰려있는 값들인데 저렇게 이제 의미상 저렇게 이제 뭐 정의를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주얼 볼츠만 분포에서는 저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쓰시고요. 자, 쓰세요. 자, 쓰세요. 이거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주고 되겠어요? 여기 주고 되겠어요? 준다. 지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힘내주세요. 그렇죠? 지원 아바타 2 봤어요? 왜 안 봤어요? 제임스 카메론 싫어하는구나. 아바타 1도 봤어요. 진짜로요? 왜요? 아니 저번에 옛날에 보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거기 어릴 때 봐가지고. 아기 때 봐서요? 네. 왜 팔할까 이런 거요? 네? 왜 팔할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아, 막 갑자기 인간 세계로 왔다 갔다 네.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슉슉 하는 거요? 네. 사실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지원이 상당히 그 뭐냐면은 깐깐하네요, 사람이. 예. 왜 파래요? 예? 왜 파래요? 파란 게 그게 이유가 있던데. 파란 게 그 감독의 무슨 의도가 있더라고. 파란 게 뭐 있던데. 제임스 카메론이 어떤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장치를 거기 넣은 거더라. 파란 색깔도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아냐 모르냐가 영화의 개연성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거 마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넣긴 했더라고요. 깜짝 이게 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굳이 찾아볼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냥 뭐 있긴 있더라고. 뭐 하여튼 거네. 하여튼
그래? 가인 봤어요? 아바타 처음 아바타 안 봤어요. 아 진짜로요? 이한인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영화를 안 본다고요? 아바타 안 봤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인 영화 감독 중에 이한 감독이라고 있는 거 알아요? 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이한 감독. 뭐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냐고요?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영화가 그거 음식 남녀 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걸로 엄청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쿵푸 선생이라는 영화가 맨 처음 있었고요. 그 다음 영화가 음식 남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가 요리사예요. 아빠가 아주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대만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요리사예요. 그러니까 중국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을 거로 보여지는 요리사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딸만 셋이 있어요. 근데 딸들이 다 장성했어. 딸들이 다 막 성격도 있고 막 능력도 있고 그래. 딸들도 바쁠 거 아니야. 다 성인이니까. 근데 아빠의 철칙이 있어. 아빠의 철칙. 철칙이 뭐냐면 꼭 일요일 저녁은 같이 먹는다. 그래서 아빠가 요리사라고 했잖아. 아빠가 그거 대만 호텔에 있는 인류 호텔에 있는 최고 요리사거든요. 아빠의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일요일 밤마다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서 딸들이 맨날 일요일 밤에 와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약속 안 돼. 절대 안 돼. 꼭 가족끼리 먹어야 돼. 그럼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습만 딱 보면 아빠가 대만이라고 하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깜짝 놀랄 반전이 있어요. 뭐 사지절단 내장팔 이런 반전이 아니고요. 왜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셨나에 대한 진짜 기상천외한 이유가 막 뒤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 영화는 대만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가치관 차이, 그다음에 가족의 문제, 그다음에 그 개인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잘 버무려진 굉장히 훌륭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렇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이걸로 전 세계적인 스타 감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불려가서 엄청난 영화들을 찍게 됩니다. 라이드 위드 데블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라이드 위드 데블? 악마와 함께 말타기 뭐 이런 영화도 있고요. 그거는 갑자기 미국에 불려가서 갑자기 뭘 만들게 되냐면 미국 서부 시대를 영화 감독을 맡습니다. 그 영화를 난 본 적이 있는데 살벌합니다. 영화가. 그걸 보면 미국의 서부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그 아이스 스톰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건 1970년대 미국이 배경인데 1970년대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기거든요. 그 경제적으로 잘 사는 미국 내의 가정에 실제로 미국 내 가정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대만 사람인데 그런 걸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화를 찍거든요. 그 대만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히트작을 찍습니다. 그래서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동성애 영화를 또 그립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스펙트럼이 엄청나요. 그걸로 이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영화가 바로 와호장룡이라는 영화입니다. 와호장룡은 TV에 많이 했었는데 제각각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감독이 생각하는 바가 많으니까 별의별 영화를 다 만드는 거예요. 와호장룡이란 영화 TV에 많이 했었는데 본 사람? 와호장룡이란 영화는 뭐냐면 혹시 제인 오스틴이라는 영국 여자 소설가 알아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영국 여자 소설가의 쓴 그 센스 앤 센서빌리티 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왜 뭐 오만과 편견도 쓰고 뭐 하여튼
제인 오스틴의 유명한 영국 소설이 있는데 그 영국의 소설 내용을 중국 무협 영화의 형식을 빌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영화인데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걸로 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분. 전 세계적인 거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분이 찍은 영화 뭐게? 헐크예요. 예? 헐크. 헐크 솔로 무비를 감독했어요. 그래서 MCU 있잖아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있기 전에 헐크 단독 영화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이안 감독이 찍은 헐크 영화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재밌어요. 그 영화를 보면 헐크의 슈퍼히어로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헐크가 슈퍼히어로가 되기 전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그 슈퍼히어로로 살아가는 그 괴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요. 되게 영화 좋아요. 되게 네. 많이 그리고 또 그 감독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이건 여러분들이 본 건데, 그걸 본 건데,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책 원작. 네, 책이 원작인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 본 사람. 라이프 오브 파이. 책 보다가 재미없어. 아, 진짜로요? 이 영화는 강추입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가 여러분들이 봐도 좋은 영화입니다. 정말 환상적이고 예쁜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환상적이고 예쁜 영화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다르게 해석하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범죄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주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범죄인 그런 걸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전혀 매칭이 안 되죠. 굉장히 예쁜 영화인데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장면만 나오거든요. 환상적으로 예쁜 장면만 나와요. 그리고 뭐 끔찍한 장면 1도 안 나와요. 1도 안 나와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깜짝 놀라요. 소름이 돋아서. 위대한 영화예요. 보고 나면 그게 그 얘기였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안 감독이 영화를 안 본다고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하여튼 지원 힘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숙제 오늘 집에 가서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고 오세요. 오늘 1시에 맞추는. 예? 꼭 봐야 돼요. 뭐라고요? 아, 너무 보고 싶다고요? 안 보고 싶다고요? 아, 정말 재밌다니까요. 누가 봐도 재밌는 내용이에요. 웃겨요. 되게 웃기고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라이프 오브 파이는요, 그 미취학 아동들이 봐도 돼요. 아, 정말이에요. 미취학 아동들이 보면요, 끝날 때까지 그냥 아름답고 예쁜 영화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중학생 정도가 보면 정말 고생스러운 어떤 생존기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나 정도 어른이 보면요, 세상 무시무시한 끔찍한 영화예요. 끔찍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즐겁고 환상적이고 예쁜 영화라고 봐도 그거 되게 웃겨요. 웃기고 즐거운 장면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눈치채고 보면 그 웃기고 즐겁고 환상적인 장면이 진짜 끔찍한 장면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영화에 표현은 안 돼요. 끔찍한 장면이. 그러니까 더 끔찍하지.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봐야 아는데. 다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이건 또 오래 걸리니까. 오늘 축제는 시원아 뭐 보기? 제목이 라이프 오브 파이예요. 파이 진짜로. 어느 집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파이로 지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파이의 인생이에요. 아들 이름이 파이예요. 얘가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파이예요. 아버지가 어떤 계기로 아들 이름을 이걸로 지어요. 그 계기가 되게 웃겨요. 되게 웃겨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배경은 또 인도야, 인도. 희한하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예, 수학 얘기 앞에 조금 나오는데, 뭐야, 하여튼. 자,
자, 됐죠? 자, 그 다음 지운다. 8. 자, 그 다음 5번째. 5번째.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준 편차가 커집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준 편차가 커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단 뜻이에요. 자, 이 확률에 온도라는 항이 있긴 있죠. 근데 보통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온도라고 고정해 놓는 거예요. 어차피 속력이 변수인 건 맞는데 얘도 같이 변한다고 하면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으니까 어떤 속력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온도를 딱 고정하고 그려놓겠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근데 온도를 고정해 놓는데 내가 100도씨로 고정할 수도 있고 200도씨로 고정할 수도 있고 그건 내 맘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내가 상대적으로 저온 조건에서 온도를 고정해 놓고 그렸을 때 결과가 이거라면 고온 조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때 딱 봐도 요 저온 조건일 때는 그래프가 좀 빼쪽하죠. 고온 조건일 때는 넙대대하죠. 이걸 통계용어로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좀 이 넙대대한 상황을 그 표준 편차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저 표준 편차가 커진다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그래프가 브로드해진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브로드가 그냥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넓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이제 다른 말로 넙대대하다, 넙대대란 말을 쓰죠. 이렇게 이게 좀 퍼져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온도를 고온 조건으로 하면 그래프가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열이 공급될수록 그게 온도가 증가할수록이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 온도가 증가시킨 걸 그게 열이 공급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열이 공급될수록 어떻게 돼? 평균에서 벗어나는 속력이 더 큰 확률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저온 조건에서는 자 이게 most probable speed, average speed, RMS speed인데 온도가 저온일수록 그 속력의 입자의 확률이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평균 부근에 입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도가 커지게 되면 물론 평균의 영역에 입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건 맞지만 그 평균에서 벗어나서 존재하는 입자들도 상당히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걸 통계용어로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되죠? 이 생각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좋았어. 네. 지금 몇 시죠?
그런가요? 지금 몇 분 찍었지? 저기 몇 분 찍었어?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잠깐만. 누가 보고 있는데? 누구지? 도연이. 도연아 소리 잘 들려요? 그렇지. 그래. 준영이 지금 한잔 똥 싸러 가요 지금. 그래? 그건 아니에요? 그래? 하여튼 그거 같아. 도연 아파서 어떡해요? 현춘이가 보고 싶었대요. 자, 어쨌건. 그래. 도연아, 그래. 잘 들리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면, 쭉 넘어갔으니,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자, 내가 지나가는 부분은 당장 1학년 때는 안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16페이지에 5, 실제기체.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보자. 자, real gas 이걸 우리말로 실제 기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럼 이 실제 기체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 우선 첫 번째 5.1 아이디얼 가스 얘가 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이디얼 가스라 쓰고 우리말 번역은 이상기체죠. 자, 얘는 의미가 뭐냐? 우선 첫 번째 1. 우리말 번역으로는 질, 점 이리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매스 포인트. 자, 매스는 물리 시간에 뭐로 번역해요? 질량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질이라는 자는 질량 그걸 이제 줄여 쓴 거고요. 포인트를 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포인트 점이라고 하는 거 수학 시간에 어떻게 정의해요? 점을 수학 시간에 어떻게 정의해요? 바로 크기는 없지만 위치만 존재하는 것 그걸 점이라고 하죠. 응? 그래서 매스 포인트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량까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질량은 있지만 그 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크기가 없으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크기가 없으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럼 쟤는 일종의 고스트인 거예요. 유령이에요, 유령.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질량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인지 모르겠는데 영화 중에 21g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예. 이게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체중을 재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체중을 재면 요 정도 질량 차이가 난대요. 이게 영혼의 무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죽었다고 해서 질량이 변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차이가 난대요. 묘하게도. 왜일까요? 기체가 빠져나온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처럼 크기가 없는 거니까
얘는 일종의 고스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또 물리학자들이 살짝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질량은 있지만 그 크기가 없거나 혹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것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정합니다. 엄밀하게는 질량 없다고 하면 돼요. 질량이 없다고 하면 얘 있지도 않은 거 아니야. 있지도 없는 걸 뭔 이상하게 얘기를 해 라고 누가 딴지를 걸까봐 무시할 정도로 부피가 작다라고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상기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이상기체는 자, 이치하더니까 서로서로죠. 서로서로.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인터랙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터랙션. 인터랙션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우리말 번역을 인터랙션을 뭐라고 해요? 상호작용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런 말을 물리책이나 화학책을 읽으면 저 말이 나올 거예요. 인터랙션이라 나올 수도 있고 상호작용이라 나올 수도 있고 알겠죠? 자, 그럼 물을게요. 상호작용이 뭐야? 상호작용이 뭐야? 어? 상호작용이 뭐야? 아마 상호작용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상호작용은 이거라고 인식하면 굉장히 편해요. 바로 준영아 볼까? 상호작용. 바로 인력과 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의 종류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걸 눈에 보이는 관찰되는 사실로만 구분을 하면 서로 간에 밀거나 땡기거나 뭐 다른 건 없어요. 알겠어요? 미는 거 아니면 땡기는 거겠지 뭐. 알겠죠? 아시겠죠? 그게 어떻다고요? 그 인력이나 청력이 어떻다고요? 없다고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상기체는 입자들 간에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0일까요? 인력 청력이 없으니까 뭐가 0일까요?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금 열심히 물리 수업도 듣고 있잖아. 그러면 뭐가 없어요? 어? 전하량이요? 지금 전자기학을 듣고 있어서요. 전자기학 듣고 있어서. 그렇구나. 전자기학에 앞서 뭐 F 이퀄 ma 이런 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조법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건데.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으면 뭐도 없죠? 여러분 이거 다 배운 건데. 바로 봐. 짜잔. 이게 0이죠? 저기 뭐예요? 위치 에너지. 자, 그럼 나온 김에 또 배웁시다.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지환아,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현춘,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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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좋아요. 예,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긴 있어요. 또 다른 표현 해볼 사람. 준영. 아, 영춘. 영춘. 그래서 영춘? 준영. 준영이잖아. 준영인데 왜 영춘이라고 할까? 그게 중국 무예 중에 영춘권이라고 있거든요. 영춘권. 이렇게 막 이게 영춘권이라고 있는데 준영이 보면 영춘권 마스터가 생각이 나서. 뭐 하여튼 준영 뭐예요? 위치에너지 또 다른 성격.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물리를 배워도 이런 부분은 참 설명들을 못 하던데. 자, 이겁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물리 시간,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를 배운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도 물리 배운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나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리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터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진짜 얘기를 안 해주신 건지,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그냥 계산 문제 열심히 풀면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나도 신경을 안 쓰고 해서 위치 에너지가 뭔지 사실은 나도 30 중반 될 때까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업 준비를 하다가 막상 위치 에너지가 뭐지? 라고 내가 고민을 하다 보니 그걸 내가 스스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 책을 찾았어요. 이 책을 찾았어요. 펀더멘셜 오브 피직스라고 하는 건데, 그 홀러데이 레스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일반 물리학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책이 유명해서 이게 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양과정의 기본 교과서였어요. 이 책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아서 물리 경시대회 하는 애들은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 다 풀어요, 막. 그래서 이 책이 좋아가지고 이 책이 번역된 게 그게 대학 물리학이라는 책이에요. 번역된 게. 그래서 물리 경시하는 애들 맨날 푸는 책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잘 모르겠어서 진짜 대학교 때 공부했던 펀더멘셜 오브 피직스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포텐셜의 챕터를 찾아서 진짜 읽어봤어요. 진짜 읽었더니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여기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진짜 읽었거든요. 첫 번째, 자, 위치 에너지를 예로 들자면 아마 맨 처음 배운 위치 에너지는 이거죠. 맞죠? 그 다음 요즘 전자기학 배우고 있으니까 또 위치 에너지 수식이 이게 있죠. 쿨롱 위치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만류인력 배우면 이런 위치 에너지도 나오거든요. 그죠? 지금 만류인력의 위치 에너지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용수철 위치 에너지는 또 이렇게 표현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위치 에너지가 물리학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저 수식들을 가져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 문제에서 답을 맞추시오가 아니라 저런 수식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위치 에너지를 정의하는 방식일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나 스스로가 대답을 못해서 내가 진짜 저 책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일이 나오더라고요. 자, 첫 번째 특징. 아이 깜짝이야. 뭐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냐고요. 말로. 첫 번째 일,
이런 말이 나옵더디다. 자, 거리가 변수래요. 맞나요? 자, 입자 사이 거리가 여기 어디에 있죠? 이거죠? 바로 지구하고 지구에 붙어있는 물체 사이의 거리죠. 그 다음 이건 전하랑 Q1, Q2 사이 거리가 이거죠. 그 다음에 큰 행성 두 개 사이의 거리죠. 즉 용수철이 늘어난 거리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리가 변수로 들어가 있는 함수가 위치 에너지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는 이건 사실 뭐 화학하고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바로 영어로 된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stored energy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stored가 무슨 말이에요? 저장된 이란 뜻이거든요. 무엇을 위해 저장된 거겠어요? 무엇을 위해 저장된 거겠어요? 바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기 위해서 저장된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stored 에너지라는 개념은 누구와도 관계가 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건 잘 알고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중학교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뭐라고? 중학교 때 나오지 않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일정 나오잖아요. 예, 그걸로 막 연습 문제 한 3,000개쯤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입자 사이 인력과 청력을 에너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게 위치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세 가지 특징 중 이겁니다. 현춘이가 아까 언급했던 게 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물리 시간에 이런 표현을 본 적 있어요. 외력이라는 표현이 있죠. 외력. 자, 이 외력은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벡터 물리량이에요? 외력은 스칼라의 벡터예요. 힘은 무조건 벡터잖아. 응? 벡터. 여기에 변위 벡터야 스칼라? 벡터지. 그러면 두 벡터를 연산하는 방식 중에서 이걸 뭐라고요? 내적이라고 하지. 내적. 그런데 이 변위에 따라 힘이 일정해? 아니면 변할 수도 있어?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변이 구간마다 외력이 변한다면 변이의 미소 구간마다 내적을 계속해서 싸그리 더하면 이걸 물리 시간에 뭐라고 배웠지? 이게 에너지야. 혹은 일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배웠지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배웠잖아. 지원 배웠죠 이거? 네. 그런데 외력은 몇 가지 종류 없어요. 외력은 아주 다양해. 굉장히 다양하죠. 뭐 마찰력, 수직항력, 뭐 중력,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력이 하필 인력이거나 청력이거나
하면 그때 에너지를 뭐라고 하겠다고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웠잖아 다. 배웠는데 왜 말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힘을 변이로 적분한 게 에너지잖아 혹은 일이잖아. 그런데 그 힘을 하필 뭐로 정할 때?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력으로 정할 때 그 적분 결과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둘은 적분한 결과, 미분한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얘를 이거 위치 에너지를 미분하면 다시 힘이 되는 거고 얘를 적분하면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얘기를 지금 현춘이가 한 거고. 근데 미분이고 적분이고 간에 인력 청력이 없대. 없대. 그럼 적분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0. 0 적분하면 뭐가 돼? 그 말이야. 알겠어요? 자, 물리 시간에 배웠죠? 배웠죠? 이런 얘기 물리 선생님 해주십니다. 해주시는데 왜 말을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 이제 배우는 기술들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쟤를 계산하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계산도 계산이지만 그 계산에 숨은 의미, 그걸 알아야 이게 문장으로 돼 있는 자연과학적인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저렇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게 위치 에너지의 정의다. 그렇다면 실제 기체는 인력 청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이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그게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게 뭐냐면 이상기체입니다. 이해했어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상기체는 생각해보면 사실 없는 거밖에 없어요. 크기도 없죠. 인력 청력도 없죠. 그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체계입니다. 완전 탄성 충돌은 앞서서 언급한 적이 있죠. 완전 탄성 충돌은 뭐가 보존되는? 완전 탄성 충돌은 뭐가 보존되는 충돌이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시연아? 뭐가 보존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했죠. 실험적으로 에너지 보존을 입증하기 쉽다 그랬어요? 불가능이라고 그랬어요? 실험적으로 에너지 보존을 보이기는 불가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매우 개념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일종의 가정일 뿐인 거예요. 실제 실험적으로 그러냐?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그게 에너지 보존이 성립 안 해서 그런 건지 실험 오차인 건지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상기체는 그게 완벽하게 적용된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쓰세요.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쓰세요.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막 탱탱탱탱탱 충돌할 때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지. 입사각, 반사각이 어떻다? 같다고 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집안 기억나요? 그러면 지금 실제 기체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상기체 언급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상기체의 이 아이디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바로 not real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상기체를 정의하는 것은 역으로 실제 기체를 정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실제 기체를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겠구나. 실제 기체는 인력 청력이 나타나겠구나. 실제 기체는 에너지 보존이 안 되겠구나. 를 유념해서 실제 기체의 모델을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 조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저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표현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 내용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10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열 갔다 오세요. 뭐라고요? 진짜로요? 낙서를 했다.